아직도 해외 신탁 만들어두면 국세청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겁니다. 2026년 6월 30일 국세청이 해외 자산 추적의 칼날을 뽑아드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안 걸렸던 해외 신탁, 이제는 걸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자산을 조금이라도 두고 계시거나 해외 신탁을 통하면 상속증여세 안 내도 된다더라는 소문에 흔들렸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추정망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이 어떻게 여러분의 해외 자산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자산 관리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 내 자산을 믿을 만한 사람인 수탁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내가 지정한 수익자가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외 신탁회사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도 해외에 있고 관리인도 해외에 있으니 한국국세청이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자산가들은 해외 신탁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은닉성 때문입니다.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고 자녀를 해외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해두고 조용히 자산을 넘겨주면 한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부를 대물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국외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시행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신고 안 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국가 간 정보 교환,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 협정, 그리고 내년부터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협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여러분의 해외 자산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외 신탁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첫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탁 국가, 수탁자 정보, 특히 신탁에 들어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의 종류와 가액을 낱낱이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해외 신탁 재산액의 10% 과태료가 1억 한도로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은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 신탁의 취득 자금에 대해서 90일의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자녀에게 자산 승계해 준 것이 과거에 안 걸렸다고 지금도 안전할까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해외에서 사업을 하였던 돌아가신 선친은 국내에 소득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의 신탁회사를 통해 해외 법인 주식, 해외 고가주택, 금융자산이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 아들은 해외 신탁사 명의로 관리되는 자산은 국내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하고 상속이 발생된 후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하였습니다. 상속인 아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신탁 재산들에서 발생된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고 국세청이 알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환 자료가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만을 국내로 반입하여 고급 주택에서 거주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국외 계좌의 정보가 교환되지 못한 시절에는 알 수 없었겠지만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면 국세청은 해외 계좌의 정보와 잔고와 조회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 파악이 어렵겠지만 상속인이 해외에서 수취하고 있는 해외 계좌의 정보는 국내 거주자의 자료이니 수집이 되었을 것이고, 국세청은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외환송금 내역, 상속재산 신고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을 다 비교해봐도 해외 금융 정보와 비교했을 때 해외의 소득이나 자산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조사 분석 대상자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의 감시망인 과세 인프라를 피해서 잘 숨겨왔다 하더라도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자산이 계속 축적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명의로 무언가의 흔적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자산을 평생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숨겼던 빙산들이 커지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단초가 무엇이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재산 은닉이 지속되면 과세 리스크는 늘 숨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불안하게 세금을 숨기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절세하는 방법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해외 신탁처럼 몰래 은닉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을 세워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의 선진 가족법인 예가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문 법인 형태로 진화시켜 계속적인 후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인 제도를 이용함으로 국세청의 시각에서도 양성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 절세 목적의 장기적인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끝판왕이라 불리던 해외 신탁이 이제 국세청의 정조준 대상이 된 만큼 이제는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석적인 관리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1. 2026년 6월 30일 사상 첫 해외 신탁 재산 신고가 시작됩니다. 2. 신고 안 하면 최대 1억 과태료는 물론 10년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제 숨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족법인 같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가족법인 전문가 저 국세남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전문적인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돈이 되는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